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돈의 감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다산북스의 허락을 받아 돈의 감정 책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일본의 1분기 GDP가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작년 4분기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의 2020 회계연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6%로 일본 정부가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넘어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회계연도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세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소들은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이유로 긴급사태 선포와 이에 따른 소비 감소 영향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마이너스 성장이 반등 없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2분기에도 도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세 번째 긴급사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에서는 저녁 8시까지 음식점 영업 제한, 이벤트 수용 인원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1월부터 2달 이상 계속된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소비 감소액이 6조 3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니케이 역시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추가 발령해 개인 소비 침체가 예상된다며 올해 2분기 GDP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간다 게이지 다이와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도 V자 경제 반등은 잊어버리라면서 2분기에 일본 경제가 또 역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긴급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 충격이 한 달에 1조 6천억엔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일본의 경제 지표는 다른 관점에서도 암울한 일본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일본 내각부는 1분기가 끝난 지 정확히 한 달하고 18일 만에 1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27일, 미국은 지난달 29일에 이미 발표를 마쳤습니다. 분명 일본의 경제 지표 발표가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심지어 일본 후생 노동성의 임금 변동 상황 통계 발표는 반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원래 일본 정부의 통계 발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느리기로 유명합니다. 디지털화에 뒤처진 일본이 아직도 수작업 위주로 집계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통계 발표는 한 나라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통계 계산 자체가 늦는 일본은 대응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팩스 문화, 도장 문화보다 심각한 진짜 문제는 각종 지표와 통계의 수동 집계입니다. 이처럼 자멸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안기는 사건들이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은행의 일본 주식 보유액은 50조엔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보유액을 넘어서는 큰 손입니다. 그간 일본의 거품 경제를 그나마 떠받치고 있던 일본 중앙은행마저 일본 기업들의 주식 매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가 ETF 매입은 이례적인 시장 조치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3월 회의에서 연 6조엔 증가라는 ETF 연간 매입 목표치를 폐기했습니다. 이에 다이와 증권은 일본은행이 ETF 매입 규모를 제로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일본 증시가 단기적으로 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간 사들인 주식들을 팔아버리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실제 주식 매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같은 정책 수정으로 첫 번째 ETF의 경우 매입 속도가 둔화됐고 두 번째 ETF는 4월부터 매입이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주가를 억지로 부양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주식을 팔아버리기 시작한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부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중국 위협론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선 것인데요. 최근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 청서를 통해 중국을 비난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의 정당한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을 지적하고 해양 활동에 참견해왔다며 강한
강한 어투로 비난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대만 정세 안정이 일본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군사활동을 비판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미일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가 명시되면서 중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이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우려했습니다. 그간 일본은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딱히 득이 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호구 외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 세관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사용을 이유로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 수입 통관을 막았습니다. 해당 셔츠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준군사기구인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제조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위구르인을 대규모로 강제 수용한 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해당 제품 원재료가 중국이 아닌 호주에서 조달한 것이라며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앞에서는 중국의 총알바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작 미국은 일본을 이용만 할 뿐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와중에 대외적인 문제까지 연이어 터지자 견디다 못한 일본 재계에서도 대놓고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대놓고 반대하는 일본 기업인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CEO는 도쿄올림픽 강행은 자살 임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며 일본은 백신 접종이 매우 늦게 진행되는 만큼 전 세계인이 모이는 국제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 역시 10점 만점 중 2점이라며 낮게 평가했습니다. 앞에서는 중국에 치이고 뒤에서는 미국의 뒤통수를 맞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채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가 무너질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결국 일본이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근본적인 이유는 돈에 대한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자산관리 전문가 이본의 제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회사원부터 백만장자까지 그간 자신이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돈을 특히 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돈을 벌어도 잘 모으지 못해서 큰 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내면의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외적 요인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접근법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본의 제는 돈의 감정이라는 책을 통해 존중, 공감, 사랑, 관심, 가까워지기, 실험정신이라는 6가지 요소를 통해 돈과 나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경제서적은 아닙니다. 작가가 돈과 관련되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 서술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필집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가벼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을 모으는 구체적인 실천법부터 대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이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같은 상당히 유용한 지침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책은 이제 막 경제관념을 갖기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돈의 감정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적게 쓰고 싶다면 카드보다 현금으로.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해서 꼭 10,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일단 무엇이든 더 자주 현금으로 계산해보자. 직접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기분이 카드로 살 때와 어떻게 다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적은 돈을 쓰게 될 것이다.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 놀러갈 때마다 주로 신용카드만 가지고 갔다. 큰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됐고 카드사가 현지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해서 사용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에 환전하지 않아도 됐다. 정말 편리했다. 그런데 매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카드는 지갑에서 바로 꺼내서 긁을 수 있었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 매번 연휴가 끝나고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과 관계 개선을 시작한 후에 다시 언니를 보러 갔다. 이번에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갔다. 신용카드는 비상용으로 챙겼다. 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보았다. 몸통이 좀 조였지만 독일에 돌아가서 수선을 맡기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원피스는 $28밖에 안 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정말 헐값이었다.
좀 작으면 어때? 가격이 괜찮은데라고 생각했다. 계산대에서 지갑을 여는 순간 신용카드를 내미는 대신 잠시 멈춰 현금을 내밀었다. 수선을 맡겨야 하고 입을 일이 없는 옷을 사는 대신 그 돈을 도로 지갑에 넣으면 언니와 함께 맛있는 타코를 먹거나 마가리타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원피스를 다시 가게 옷걸이에 걸었다. 저녁에는 그 돈으로 바에 가서 언니에게 술을 샀다.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냈으면 바로 원피스를 샀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내다 보니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걸 사려고 손에 28달러를 들고 있는 게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계산하면 소비에 더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다른 일을 위해 돈을 절약하거나 더 가치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돈을 쓸 수 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돈을 덜 쓰게 된다는 이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줄 때 이 이론을 실천해 보았다. ATM기에서 돈을 찾아 이 돈으로 자전거를 사라고 아들의 손에 거금을 쥐어줬다. 아들은 매대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보고 손에 쥔 돈을 가게 주인에게 줌으로써 자전거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 예전에 있던 자전거보다 새로 산 자전거를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잘 들으셨나요? 최근 뉴스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가 거액의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며칠 뒤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종종 들려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집착에 잠식되지 않은 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혹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자기만의 올바른 자산 가치관을 성립하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돈의 감정을 추천드립니다.